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바람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중국 중심 사업을 펼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이 애플이 중국과 2,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4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해가지고 IT 전문 매체인 디 인포메이션 등이 미국 시간으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5년 전인 지난 2016년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규제 무마 그리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하고 2,250단어 분량의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매체들에 이어서 중국 관료들이 애플에게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 애플이 결국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가지고 중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과 맺은 비밀 계약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제품에 더 많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겠다.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겠다. 중국 대학과 기술 협력을 하겠다. 중국 기술 회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 중국에 새로운 소매 판매점을 설립하겠다.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겠다. 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투자와 비즈니스 거래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강점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이 계약대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6년에는 중국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인 신장 금풍과학기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2017년에는 아이클라우드 사업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중국에 3억 달러 규모의 클린 에너지 투자 펀드를 런칭했습니다. 애플은 이런 투자의 대가로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앱 장터인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애플과 중국의 비밀 계약은 미국 IT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이 입수한 애플의 내부 문서 그리고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인데 별다른 추가 사항이 없다 그러면 2022년 5월까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그런 세부 사항도 있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이 밝힌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근 6년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으로 등극한 이 애플이 지난해 연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일 정도로 사실상 이 중국 중심의 경영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애플이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배경에는 바로 이 애플의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중국 정부의 배후 지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됩니다. 더 깊숙이 파헤쳐 본다면 애플은 올 3분기 중화권 시장에서 거둔 순이익이 145억 6,300만 달러, 한 1,70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83%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애플 전체 순이익의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또 작년 중국에서 680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건 애플 전체 연간 매출의 19%에 달합니다. 애플은 지난 11월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월 대비 46% 급증하면서 6년 만에 스마트폰 브랜드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중화권 매출만 높은 게 아니고요. 이 애플은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애플의 핵심 제품의 부품들을 중국 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생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애플이 말만 미국 회사지 실제 경영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만큼 회사 경영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애플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애플이 중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플 측은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있는 반면에 유독 중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결국 중국 정부 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애플 이야기를 또 좀 계속 하자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 사용자 정보 보호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애플이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겼죠. 그러면서 이 당국의 검열과 감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게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17일 이런 보도를 했었죠.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고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애플 내부 문건과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17명, 4명의 보안 전문가 등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이 애플이 우선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측에 고스란히 넘겼고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앱도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애플이 중국 정부 당국과 타협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사전 검열을 허용했다 하는 의미죠. 이건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에 따라서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정부 소유의 기업의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애플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애플은 원래 중국 고객의 연락처와 사진, 이메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밖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했었는데 중국 당국이 사이버 안보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 때문에 결국은 굴복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애플은 고객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도 넘겼습니다. 애플의 중국인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는 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소유권과 물리적 제어권은 구이저우성 지방정부 산하의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회사가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당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 애플 사용자의 이메일, 사진, 연락처, 캘린더, 위치 정보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마저도 해외가 아니라 중국 내에 남겼다는 겁니다. 애플은 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초기 협상에 관여한 최소 2명의 임원들이 디지털 키마저 중국 측에 넘기게 되면 이 고객 데이터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결국 모든 민감한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기고야 말았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 보안 전문가들과 애플 내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애플사가 데이터 키까지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애플 고객에 대해서 민감한 정보를 취하할 때 막을 수 없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이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마음대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애플은 또 중국 정부가 싫어할 만한 앱을 알아서 검열하고 삭제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이런 일들이 중국의 요청이 아니라 애플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회사 내에다가 앱 리뷰어라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천안문 사태라든지 810,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티베트 독립 같은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내용을 담은 앱들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에 탑재된 대만국기 이모지, 그러니까 그림 문자까지도 지워버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앱 데이터 회사 센서타워하고 함께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이후에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애플 앱 장터에서 5만 5천여 개의 앱들이 삭제됐다, 이게 확인된 겁니다. 이 중에 3만 5천 개는 게임이고 나머지 2만 개는 외국의 뉴스 매체, 메시지 앱 같은 이런 아주 종류가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결국 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데 애플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동원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지원해줬다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당국이 이 애플의 협조 요청이 올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하기도 했다. 이것도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에 중국 정부 요청의 91%를 수용해가지고 1217개를 삭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다른 국가 정부의 삭제 요청을 수용한 비율 한 40%밖에 안 되는데 2배가 훨씬 뛰어넘죠. 유독 중국 정부에게만 후한 대접을 했다. 누가요? 애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폭로된 이 애플의 배신적 행태라든지 이 중국과의 비밀 협약 사건을 보면서 이 애플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알아서 기었던 이 애플이 정작 미국 정부의 공적인 요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애플의 광고를 통해서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개인정보의 철저 유지 포인트일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가 테러리스트의 아이폰을 압수해가지고 범죄 증거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아이폰 잠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FBI는 애플에다가 이 보안 시스템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한 번 휴대전화 보안 해제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에 추후에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미국 플로리다 펜스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애플의 범죄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때도 역시 애플은 범인의 아이폰 잠금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애플은 고객들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이런 이미지는 고객 창출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랬던 애플이 중국에 대해 했던 행동들은 180도 달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애플 고객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을 위해서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던 보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의 이런 행보는 다른 IT 기업들과 대비합니다. 2006년 1월 27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구글은 중국의 검색 결과 검열을 거부하다가 2010년 사업을 접고 철수를 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외국 기업이 클라우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중국 법에 따라서 2017년 일부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의 중국 내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야후도 중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중국 본토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결국 탈중국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런 처사에 대해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돈 앞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애플의 그런 행태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